100억 원의 재산. 하지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남자.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요양보호사와 운명처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 만에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단 한 문장의 문자 메시지뿐. 과연 100억 유산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때는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100억 원, 젊은 시절부터 밤낮 없이 일하며 쌓아 올린 제 재산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텅 빈 병실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이 돈을 벌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 삶의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제 아내였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난 건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강마른 몸에 힘없는 눈빛으로 앉아있는 저에게 그녀는 항상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었죠. 다른 요양보호사들처럼 단순히 맡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그녀의 목소리는 꽁꽁 얼어붙었던 제 심장을 녹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게 불쑥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세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행복이요. 저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지 행복 같은 건 돌아볼 틈도 없었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럼 지금부터 만드시면 되죠.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오후 병원 옥상에 올라가 해가 지는 것을 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그런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잊고 지냈던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틀어놓고 그녀와 함께 병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엉뚱하게도 선생님, 이 음악을 들으니 춤을 추고 싶어요. 저랑 왈츠 한번 추실래요? 라고 말했죠. 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는 제 손을 잡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록 저는 춤을 출 수 없었지만 그녀의 왈츠 스텝에 맞춰 박수를 치며 함께 웃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만큼은 제가 시한부 환자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죠. 그녀는 제게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밤새 기침을 심하게 하니 그녀가 제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 주는데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죠. 괜찮으세요? 그녀의 그 한마디에 저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제가 시한부 환자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죠. 우리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어린 시절의 꿈에 대해 물었고, 저는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삶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로운 환자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저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함께 석양을 보던 날, 저는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당신과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는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그날 밤, 미국에 살던 친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누나는 다짜고짜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죠. 오랜만에 만나는 누나라 반가웠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누나는 오랜만이라는 인사도 없이 정말 이 결혼할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아내를 보며 누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죠. 나한테 연락도 없이 갑자기 결혼이라니. 그것도 병원에서 만난 사람하고?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니? 누나는 아내 앞에서 대놓고 저를 다그쳤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내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요. 저는 누나에게 소리쳤지만 누나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사랑? 죽어가는 남자랑 결혼해서 100억을 상속받는 게 사랑이라고? 너 혹시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나가 저를 찾아온 진짜 이유. 제가 결혼하면 모든 재산이 아내에게 상속되지만 결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인 누나가 받게 되니까. 누나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돈 때문에 한국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살았다고 말하던 누나가 결국 제 돈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말이죠. 저는 누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저는 혼인신고할 겁니다. 제 모든 재산은 아내에게 남겨줄 겁니다. 누나는 이제 그만 가보세요. 누나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구청으로 향했죠. 혼인신고서에 제 이름을 적는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돈은 아내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저는 결국 요양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죠. 아내는 제 옆에서 밤낮 없이 저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제 손을 잡고 사랑해요 라고 속삭여주던 그녀의 목소리는 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원한 지 한 달쯤 지났을까 새벽에 눈을 떴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어디 나갔나 하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기를 들었는데 그녀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 한 줄의 문자는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지겨웠던 걸까요? 100억이라는 돈이 탐났던 걸까요? 저는 그녀를 믿었는데 그녀는 결국 저를 떠난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죠. 그때 저는 탐정에게 아내의 행방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탐정은 며칠 후 저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해줬습니다. 제 누나가 아내를 따로 만나서 혼전 계약서를 쓰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인즉 제가 사망하더라도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죠. 누나는 아내에게 동생이 죽으면 이 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할 거고 넌 한 푼도 못 받는다라고 협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나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그리고 아내가 그토록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아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여전히 뻔뻔했죠. 동생, 정신 차려. 그 여자가 널 사랑했겠니?
한 달 만에 다 죽어가는 남자랑 결혼까지 한 데는 분명히 꿍꿍이가 있는 거야. 널 사랑한다면 그런 계약서에 절대 서명하지 않았겠지. 저는 누나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마음속에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혹시 아내가 정말 제 돈을 노린 걸까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삶은 다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혼자 있고 싶다는 그 문구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말한 대로 아내는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제 병실에서 함께 웃고 울던 시간들은 모두 진심이었을 겁니다. 저는 아내의 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탐정에게 아내를 꼭 찾아달라고 신신당부했죠. 탐정은 며칠 뒤 아내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죠. 오피스텔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이 열려 있나 확인해 보니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죠.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텅 빈 것 같았지만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내의 짐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앨범, 빛바랜 편지, 그리고 제 사진이 담긴 액자. 액자 속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사랑하는 오빠에게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상자 가장 밑바닥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의 진료 기록부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진료 기록부에는 말기 신부전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 수술 필요라는 글자도 선명하게 보였죠. 아내는 저처럼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왜 제 곁을 떠났는지, 왜 혼자 있고 싶다고 했는지 뒤로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저에게 짐이 될까봐 제가 더 이상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강요한 그 혼전 계약서 때문에 자신의 병원비를 마련할 방법조차 없어진 것이었죠.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 때문에 혼자 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녀를 다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살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아내가 시한부 환자였어요. 자기 병 때문에 저에게 짐이 될까봐 떠난 거예요. 누나가 그런 계약서를 쓰게 해서. 저는 울먹이며 누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동생,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너 돈 노리고 접근한 거 맞아. 100억이라는 돈이 사람을 얼마나 독하게 만드는지 몰라? 그 여자 분명 너 돈으로 수술 받으려고 했던 걸 거야. 누나는 끝까지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누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아내만을 생각했죠. 탐정에게 다시 연락해서 아내의 병원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후 탐정은 아내가 입원한 병원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깡마른 몸에 힘없는 얼굴이었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내가 짐이 될까 봐. 아내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무슨 소리예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짐이 돼요? 이제부터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저는 아내의 병원비를 모두 지불하고 최고 권위의 신장 이식 전문의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제 남은 모든 재산을 그녀를 위해 쓰기로 결심했죠. 며칠 후 아내의 신장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내는 서서히 기력을 회복했고 우리는 다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한부 환자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간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 모든 재산을 증여하기로 결심했죠. 아내는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에 서류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아내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을 약속했을 때, 그리고 아내가 저를 떠나려고 했던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남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당신은 꼭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제가 남긴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일, 꿈꾸는 일들을 모두 이루면서 말이에요. 아내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전 오빠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행복이 바로 저의 행복이에요. 저는 점점 더 쇠약해졌고, 이제 정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실에 누워 아내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문득 누나가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누나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죠. 누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저는 누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누나가 저를 걱정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어요. 누나도 이제 아내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아내의 따뜻한 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속삭이는 목소리도 들렸죠. 사랑해요, 오빠. 저는 평생을 돈만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남은 인생을 돈이 아닌 사랑으로 채울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한 남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1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재산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남긴 유산을 소중히 지키며 그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돈과 사랑 중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은빛 다락방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작은 응원들이 모여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